안녕하십니까, 엘리십니다. 소리 잘 나가나 모르겠네. 아유, 이거 버튼 누를 게 많아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자, 오랜만에 국토부 실거래가 주말자 방송합니다. 네, 오늘 아침까지 업데이트된 거 국토부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제가 400개 단지를 다운받아서 시세를 만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 10월 22일자 국토부 실거래가 계약서 분석입니다. 자, 제목은 올해 폭락이 노태우 노무현 상투보다 무서운 이유. 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작년에 상투 친다고 그러면서 원래는 제가 제목에다 넣진 않았지만 지금 지나서 보니까 10월이 상투 맞아요. 국토부에서도 확정을 지었어요. 2021년 10월 서울 아파트 대폭락이 시작됐다. 그래갖고 22년 올해 한참 빠지고 있다. 문제는 내년에는 더 빠진다. 더 기울기가 급해질 것이다. 점점 기울기가 급해지는 거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시간이 가면서 기울기가 더 급해질 거라고. 국토부 어저께 실거래가 지수 나온 거 보니까는 더 급락을 하고 있네요. 자, 오늘 방송할 내용은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엑셀로 다 가공을 해서 만든 겁니다. 제가 보니까 14일, 그러니까 8일 전에 방송을 했더라고요. 10월 14일자에 가을비 서리처럼 떨어지는 아파트 그래가지고 또 그때 방송을 했었죠. 그때는 실거래가 아파트들을 다 방송을 했는데 그때는 10월 14일이니까 10월달 거래가 뭐 10건도 그러니까 신고가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9월까지만 발표했거든. 근데 오늘은 10월 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제가 따로 안 할게요. 개별 아파트는 지수만 갖고 할게요. 그리고 멤버십, 지금은 공개 방송이지만 멤버십에 오시면 국내 증시 1일 시황도 하고요.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하고 오후 4, 5시 그 정도에 하고요. 좀 저녁 때 늦게쯤에는 환율이랑 상품, 국채, 뭐 코인, 유가 뭐 이런 것들 또 점검을 합니다. 차트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침에는 미국 시황과 세계 증시의 일일 시황을 합니다. 이렇게 공개 방송과 멤버십을 같이 이렇게 이어서 하거든요. 많이들 멤버십으로 와 주세요. 자, 브로마이드도 계속 신청받고 발송을 하고 있고요. 내년 초에 올 연말 기준으로의 연총가가 나와야겠죠. 코스피를 지금 제작하는 준비 중이거든요. 그것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내일쯤에 아마 공지를 새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멤버십에서 그 대상자는 누구고 언제쯤 발송할 거고 이런 거를 할게요. 자, 오늘 제가 400개 단지를 다운 받았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8일 전에 방송했을 때 그 자료거든요. 요거. 그 대신 9월까지만 데이터를 넣은 거예요. 왜냐면 10월 며칠 안 돼가지고 신고가 된 게 없잖아요. 자, 오늘 10월 거. 그러니까 요게 9월이에요. 요게 9월. 요게 8월, 요게 7월입니다. 요게 1월이거든요. 3월 달에 잠깐 반등을 했어요. 이제 국토부에서는 10월이 상투라고 얘기를 해요. 10월이 상투라고. 10월 종가가 상투예요. 근데 이제 제 400개 단지는 살짝 넘었었어요. 이렇게 종가가 살짝. 근데 국토부 기준으로는 10월 달이 상투예요. 자, 그런데 여기 3월 달, 4월 달에 반등을 했죠. 대선 효과 때문에. 그러다가 5월 달에 박살 났고 6월 달에 잠깐 쉬었다가 7월 달, 8월 달, 9월 달 박살 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0월 달이 있겠죠. 10월 달. 여기가 10월 달이에요. 자, 데이터를 넣어 볼게요. 이거는 물가 반영 안 한 거예요. 로우 데이터예요. 자, 9월, 10월. 보이세요? 9월, 10월. 요게 10월이에요. 요게 9월이고, 요게 9월이에요. 요렇게. 자, 이 상태에서, 자, 볼게요. 9월, 10월. 9월, 10월. 지금 저도 오늘 10월 데이터는 처음 넣은 거예요. 근데 놀란 거는 제가 400개 단지를 다운받아서 이게 넣었을 때, 플러스인 아파트가 있고, 그러니까 상승 거래가, 계약이 있고 하락 거래가, 계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제가, 이번 달 거를 보니까 저도 처음 오늘 다운받았잖아요. 근데 상승 거래, 실거래가가 3건이야, 3건. 하락 실거래가는 22건이에요.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총 25건이 신고가 됐는데 그 대신 400개 단지만이에요. 400개 단지. 근데 그 중에 직전 거래에 비해서 상승한 계약은 3건이고 하락한 거래가 22건이라고. 상승장이랑 정반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거는 제가 아직 안 넣었을 때예요. 이거 오늘 넣은 거야. 오늘 처음 저도 엑셀로 작업한 거예요. 그동안 맨날 주식, 부동산은 이제 엘리엇 얘기가 아니어도 누구나 다 폭락하는 걸 알고 있어. 뉴스에서도 맨날 떠들어. 거기다 건설사도 부도난다고 그러고 뭐 난리야. 뭐 PF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 옆 동네 그 둔촌주공도 지금
7천억 플러스 1,500억, 즉 8,500억을 조달을 못 해가지고 건설사가 떠안았어. 그래서 지금 롯데건설이 위험하다고 자꾸 얘기 나온 게 그거예요. 그 중에 네 개 건설사 중에 롯데건설이 있거든. 둔천주공에. 그래갖고 지금 골치 아프게 생겼어. 이거 여담을 말씀드리면 IMF 때 증권사 부도날 때요, 업계 7위였던 고려증권이 먼저 부도가 났거든요. 고려개발이 있었어. 건설사 끼고 있었거든. 그 다음에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저기 업계 4위인 동서증권이 부도가 났어요. 동서증권이 극동건설 계열사거든. 그러니까 항상 업계 처음에 2, 3위가 위험한 게 아니에요. 항상 7등, 8등 얘네가 위험해 처음에. 근데 롯데건설이 지금 8등이야. 그러니까 IMF 때를 기준으로 하면 8등이 부도나고 그 다음에 한 3, 4등 정도에 하나가 부도가 난다고. 충격이. 그러니까 고려증권 부도 났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업계 7위였거든. 증권사 몇 개 안 되는, 한 30개도 안 됐어. 그 중에 7위였어. 근데 우리나라 건설사는 존액 많잖아요. 몇백 개 될 거라고 전국 따지면. 근데 롯데건설이 8위야, 8위. 그러니까 근데 과거에도 보면 루머가 돌면 그게 현실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특히 그 뭐 파산설 이런 거. 그런데 저기 옛날 IMF 때가 생각나서 그런 거예요. 자, 요거 지금 심각합니다. 3건 플러스 22건 마이너스라니까. 이거는 물가 감안도 안 하고 그냥 그 아파트의 그 25개 단지에 그 실거래가만 갖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거래가 3개밖에 없는 거야. 이거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뚝 떨어지지. 여길 잘 보면은요. 아이고. 여기를 잘 보면, 자, 여기에 빨간 게 상승거래예요. 상승거래. 그 다음에 요게 상승거래예요. 요게. 근데 보세요. 하락거래는 뚝 떨어져. 상승거래는 미미해. 그 다음에 또 하락거래도 미미한 것도 있지. 상승거래도 미미하고. 그 다음에 하락거래 뚝뚝 미미. 그러니까 상승거래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와야 돼. 이런 게. 요런 게 상승거래가, 요런 게 상승거래지. 요렇게 올라가면서 상승거래가 돼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하락할 때는 존행 떨어지고 상승할 때는 500만원, 1000만원 플러스라니까 이거. 그러니까 올라가지, 지수를 끌어올리지 못한다니까. 근데 하락할 때는 뚝뚝 떨어지잖아 이거. 그러니까 지수가 이만큼 빠지지. 지수가. 지수원이 이뻤는데 지수원. 자, 이제 이거는 제가 엑셀 작업할 때 그 업데이트 할 때 그냥 캡처해서 보는 거고, 실제로 보는 거는 이거예요. 확대. 자, 10월, 아니 9월, 10월, 9월, 10월. 여기 보세요. 요거 뚝뚝 떨어지는 거. 9월, 10월. 요렇게 크게 떨어지는 건요, 헬리오. 지난달 9월 달에 헬리오 폭락한 건이 하나 있었잖아. 걔네 세대수도 많아가지고, 걔는 조금만 하락해도 왕창 시가총액을 잡아먹어요. 자, 여러분들 노안인 것 같아갖고, 원래 9월, 10월. 노안입니까? 9월, 10월. 착하죠? 자, 요겁니다. 이거 명목지수예요. 명목지수인데, 아까 얘기한 거 있죠. 이거 잘 보시면, 오늘 조금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좀 길게 할게요. 주말이고 하니까. 여기서 잘 보시면, 이거, 상승할 때 보실래요? 평상시는, 자, 보세요. 요게 상승한 거래예요. 매일매일 누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하락한 거래예요. 그러면 빼면은, 요 까만 게 그러니까 상승거래와 하락거래를 뺀 거야. 그러면 상승거래가 더 많다는 얘기야. 이거는 하락거래가 더 많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 상승거래가 조금 많다가 하락거래 넣었죠? 근데 그 다음에 지난달 계속해서 하락거래가 더 많죠? 하락거래가 더 까만 게 많잖아. 이렇게 까만 게. 요 까만 게 많잖아. 그러면 점점 크기가 커져. 즉 하락거래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야, 상승거래보다. 근데 문제는 지난달도 상승거래보다 하락거래가 더 많아가지고 까만색이 밑으로 가 있잖아. 근데 지금 여기는 하루 종일 까만색이야. 상승거래가 3건밖에 없다니까. 하락거래는 22건이고. 이거 심각하잖아요. 또 한 가지. 그 다음 실질로 볼게요. 물가를 반영한 거. 자, 여기도 보시면, 아이고 이게 잘 안 되네. 자, 여기도 보시면 이게 언제 거냐면 이게 11월 거네. 그러니까 10월 달에 상투 쳤어요. 국토부 기준으로. 그 다음에 계속 빠지는 것보다 빠지고, 자, 11월, 12월, 1월, 2월, 그 다음에 3월, 4월은 약간 그 대선 때문에 약간 반등 분위기. 그 다음에 5월 꽝,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번 달이란 말이에요. 이번 달. 보실래요? 그 다음에 요 빨간 거죠. 빨간 거. 요게 빨간 게 국토부 실거래가 전수조사죠. 저는
저는 요거는 지금 100개만 갖고 만든 거예요. 아까는 400개고 요거는 100개예요. 자, 보시면 자, 죄송합니다. 자, 제가 하락하는 것보다 국토부 하락하는 게 더 크지 않아요? 잘 보세요. 반등할 때도 제 거는 반등을 별로 못 하는데 얘는 반등을 세게 하죠. 그쵸? 그 다음에 하락할 때 더 하락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하락이 오는데 얘는 엄청나게 폭락을 하는 거잖아. 요 기울기랑 비교해보라고. 잘 보세요. 자,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냐면, 저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만 갖고 만들어. 엄청 똑똑한 놈, 똘똘한 놈들이야. 근데 국토부는 3000세대도 좋고 73세대도 좋고 22세대도 좋고, 일단 서울에 공동주택으로 하면은 아마 15세대 15세대 이상일 거야. 그러면서 5층 이상인가? 아마 제 기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다 아파트야. 여러분들 빌라촌 쭉 지나가다 보면은 조금 등치가 좀 큰 아파트가 있잖아요. 빌라인데 다세대인데 빌라인데 그것도 여러분들 아파트예요. 18세대. 여기 우리 길동에 가면, 뒤쪽에 가면은 그렇게 낮은 나홀로 아파트, 높은 게 아니고 낮은 거 있잖아요. 5층짜리들. 아마 4층이 아니라 5층 이상일 거야. 저 혹시 기준 아는 사람들 있으면 좀 써주세요. 서울시 공동주택 기준. 내가 강동구를 한번 쭉 다운받아 봤거든요, 데이터로. 그랬더니 17세대, 22세대, 30세대 이게 수두룩하게 많은 거야. 근데 20세대를 10개 단지를 묶으면 200세대죠. 그쵸? 거기다가 100개 단지를 묶어봐. 그러면 1000세대밖에 안 돼. 웬만한 아파트 하나밖에 안 된다가 100개를 합쳐도. 그런 아파트가 수두룩하게 많아. 그러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는 3000세대만 아파트가 아니라 20세대, 50세대 이런 것도 다 아파트라니까. 다 아픈 손가락이야.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지. 근데 잘 보세요. 하락할 때 그런 소규모 단지가 더 하락한다고 지금. 양극화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서초구는 빠지지도 않아 지금. 요즘에도 안 빠져. 별로 안 빠지더라고 서초구는. 지잘났다고 30억 40억이야. 그러니까 서초구가 송파구로 우습게 보는 게, 송파구 니네들 단지 하나에 4000세대 이르지. 근데 해봤자 킥 해봤자 20몇 억이지. 야, 우리 서초구는 700세대밖에 안 되는데 30평 하나가 35억 40억이다. 껄껄껄 이런다니까. 제 친구 등산 같이 다니는 친구 있잖아요. 캠핑 같이 가고 아차산 같이 가고 자전거 같이 타고. 그 친구가 송파에 사는데, 지금 송파에 살아요. 2단지 재건축한 거기. 그럼 어떤 2주택자여가지고 어머니 집이 자기 집에 있어갖고 팔지도 못해. 내가 그렇게 팔려고 그래도 안 팔아. 어차피 그놈이 더 부잔데 뭐. 근데 그놈이, 제가 은평구 친구거든요. 은평구에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인데, 그놈이 고등학교를 강남으로 갔어. 위장병이 걸려갖고 전입한 거 있잖아요. 위장 병 있잖아요. 그거. 근데 그때 안철수 후배라고 그랬는데, 안철수 고등학교 거기, 처음에 경기고등학교를 갔대. 갖고, 너 서울에 고등학교는 이렇게 많은데 무슨 경기도를 갔냐고. 그랬었어, 처음에. 일주일에 한 번 왔거든. 우리 동네에. 어머니가 불광동 계속 사시니까 학교만 거기다. 그때 했던 게 기억나요. 강남구 애들이 송파구 애들을 우습게 본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송파에, 그러니까 가정부 있잖아요, 가정부. 그러니까 서초구나 강남구에 파출부나 가정부 이렇게 오는데 전부 송파에 산대. 그래갖고 송파를 좀 우습게 봤대. 근데 지가 지금 송파구 살아. 그러니까 요즘에 송파구가 안 빠져. 별동네야, 별동네 진짜.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에는 서초구도 한 20개 단지가 되거든요. 서초구는 30개 단지, 강남구는 40개 단지 이래요. 시가총액 비중대로 내가 400개를 만들었으니까. 400개 단지를 골랐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제가 고른 100개 단지는 이렇게 빠지는데,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전수조사한 거는 존행 급하게 빠진다니까. 자, 요걸 아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상승이 없는 거. 여기 보시면 약간 파란색이 조금 보이죠? 22개가 하락이라니까. 그 다음에 빨간색이 볼게요. 3개. 그러니까 19개가 까만색이지. 22개 빼기 3개 하면은 19개. 그러니까 순 상승 아파트는 하여튼, 순두부 먹고 싶네. 하여튼, 그래요. 자, 넘어갑니다. 헷갈리네. 빨리 넘어가자.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실래요? 요게, 전세 수급 지수 전행 빠지네. 그쵸? 전행 빠졌어. 전세 수급 지수. 그 다음에 요 빨간 거 뭐예요? 매매 수급 지수.
전세수급지수, 매매수급지수 다 부동산 보세요. 요 파란 거는 부동산원 전세수급지수, 연두색은 KB 그 전세수급지수, 그다음에 빨간 거는 부동산원 매매수급지수, 요 초록색은 저기 KB 매매수급지수. 어쨌든 다 폭락하고 있어. 그러니까 최근 좀 이따가 보시면요, 최근에 전세가가 더 폭락해. 좀 이따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명목으로 시가총액 400개 모은 서울 아파트. 여기는 시가총액 110개 단지. 이건 경기도 주요 지역. 보시면 작년 10월 달에 상투치고 다 꺾였어요. 이거 명목이에요. 물가 반영 안 했어요. 자, 노동안 같은 경우는 먼저 오른 다음에 9월 달에 상투치고 빠졌고요. 웬만한 아파트는 10월 달이에요. 자, 여기 송파구 빠지는 거 보이죠? 파란색 송파구. 그 다음에 분홍색 강동구.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남, 분홍색 하남. 그러니까 송파가 먼저 빠진 다음에 강동구를 끌어내리고 나중에 여파가 하남으로 가더라니까. 요 세 개 지역을 제가 잘 알아요. 옛날 왔다 갔다 하는 데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안양평점 폭락하는 거 보이죠? 성남분당은 끝까지 오르다가 나중에 빠져. 얘도 대선 때 일기 신도시 뭐 한다 그래가지고 올랐단 말이야. 다른 데 빠지는데 혼자 올라. 여기 군포 3번도 올랐어. 군포 3번도.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 대통령 실망감 배신자. 그러면서 이렇게 빠진다니까. 뭐 규제 안 하고 뭐 일기 신도시 뭐 특별법 어쩌고 한다더니 나 몰라라야. 당선만 되면 땡이야. 나 몰라라. 정치인은 야당이나 여당이나 똑같아. 그런 거야. 광교 급하게 빠지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하늘색 아니 회색. 성남 분당은 조냉 센 거야 이거 진짜. 그 다음에 까만색 구리도 이번 달은 반등하네. 거래가 좀 잘 안 됐어요. 몇 개 한두 건밖에 안 됐어 다들. 자, 이거를 물가를 반영하면 좀 더 확연하게 됩니다. 올라가는 거랑 그러니까 상승과 그러니까 상승 국면과 하락 국면에 물가 상승률이 달라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더 명확하게 보여줘요. 명확하게 꺾어진 거 명목을 받으면 다 알 수 있는데 실질로 보니까 좀 더 명확하다. 이게 365개 단지인데 54만 9천 세대예요. 서울 아파트 전체의 42%를 차지해. 42%. 제가 조사하는 400개 단지가 전체 시가총액의 42%라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표성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헬리오 하면은 9천 세대죠. 9천 세대를 10개로 나누면 900세대죠. 또 그거를 10로 나누면 90세대죠. 여러분들 보통 나홀로 아파트에 100세대 안팎인 게 되게 많아요. 높게 한 동짜리 또는 두 동짜리 짓는 거 있잖아요. 그게 100세대 안팎이라고. 그런 거를 10개 단지 100개 단지를 모아놓으면 헬리오 하나야. 넘어갑니다. 그만큼 대표성이 있다는 얘기 하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월별로 9월달과 10월달입니다. 9월달 요 송파구 헬리오 폭락한 게 이게 헬리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반적으로 서울 아파트 9월달도 하락하고 10월달은 몇 건 되지도 신고도 안 됐는데 다 하락이야. 그리고 특히 수도권 경기도 큰일이야. 서울 요 정도 빠질 때 수도권 이만큼 빠졌다니까. 구리는 뭐 특별한 게 한 건이 있는 거야. 지금 거래가 한 건이야. 수지 없어. 평촌 없어. 중동 없어. 양천구 없어. 용산구 없어. 강남구 없어. 지금 10월 달에 신고 안 된 게 되게 많아요. 지금 거래가 없으니까. 수원 강교가 제일 많이 빠졌네. 지난달에 9월 달. 아직 9월 달 거 취합하고 있는 중이에요. 10월 말이 돼야지 9월 달 게 다 취합이 돼요. 구리가 폭락을 했네. 군포 3번도 폭락을 했네.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양천구가 폭락을 하고 영등포 동작구 강서구 쪽이 폭락하고 금관구 폭락하고 송파구는 원래 폭락을 한 상태에서 헬리오가 더 확인서설하고 있어. 자, 이거는 지금까지는 좀 전까지는 제가 실거래가를 다운받아서 서울 아파트 400개 단지, 그 다음에 수도권 110개 단지만 한 거고, 이거는 부동산원, 위에 거는 부동산원, 아래 거는 KB인데, 이거 주간 단위인데, 위에 거는 주간 매매가예요. 밑에 거는 누적 매매가예요. 누적.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졌나 이거예요. 이거는 매주 주간 단위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는 거고, 플러스인 단지가 하나도 없어요. 야, 중구가 보합이다, 중구. 중량구도 보합이네. 어쨌든 KB가 그래요. 밑에 거는 누적 하락률이에요. 왜냐면 한 주 플러스 났다가 그 다음 주 3주 마이너스 났다 이렇게 막 반복됐을 거 아니야. 어쨌든 그 구가 최고점, 뭐 작년 9월이 됐든 1월이 됐든 3월이 됐든 최고점 대비 지금 현재 하락률을 따지는 거예요. 당연히 상승 아파트는 없어요. 자, 보시면 지난주에 부동산원 데이터로는요, 제일 많이 빠진 데가 여기 25 도봉이 있죠. 여기 25가 등수야. 제일 많이 팔았겠어요. 도봉구. 24등 노원구. 23등 어딨냐? 23등. 여기 있네. 송파구. 23등 송파구. 이거 부동산원 주간 시세예요. 매일 목요일 날 뉴스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22등 성북구. 21등 은평구. 20등 어딨냐? 20등
20등 강북구, 19등 강동구, 18등, 15등까지 말할게요. 18등 어딨냐? 18등 서대문구, 17자가 안 보이네. 17등 금천구, 16등 종로구, 15등 강서구. 그러면 제일 덜 빠진 아파트가 어디야? 1등 어디야? 1등 5 뭐야? 성동구가 1등이네. 제일 덜 빠졌네. 아니다, 덜 빠진 데가 있네. 광진구가 제일 덜 빠졌네. 아니다, 동작구가 덜 빠졌네. 이거 고만고만해. 자, 그 다음에 KB를 볼게요. KB 제일 많이 빠진 데 도봉구. 야, 도봉구가 부동산원에서 조사하나 KB에서 조사하나 다 1등이야. 그 다음에 이거 제일 많이 빠졌죠? 이거 제가 데이터 잘못해놨네. 이거 왜 얘가 8등으로 나오지? 송파구가 25등인데 17등, 14등. 요거 등수는 잊어버리세요. 이게 막대 그래프 맞아요. 등수는 제가 잘못해놓은 것 같아요. 등수. 이거 잘못해놨어요. 요 밑에 거는 뭐냐면 누적이에요, 누적. 그러면 고점 대비 몇 달 동안 제일 많이 하락한 데가 어디냐? 역시 노원구네. 노원구가 제일 많이 하락했어요. 부동산원. 그 다음에 도봉구. 그 다음에 노동항이 많이 빠졌네. 그 다음에 성북구도 근처에 있죠? 은평구. 그 다음에 서대문구, 종로구. 그 다음에 강남 4구 중에서는 송파구. 이렇게 많이 빠졌네. 그 다음에 KB에서는 도봉구 역시. 이거 지금 등수가 좀 잘못되어 있네. 여기 3이라는 게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링크를 잘못 걸었나 보다. 일단 마이너스 4%가 도봉구가 제일 많이 하락했고, 그 다음에 노원구. 어쨌든 노도강이 제일 많이 하락했네. 그쵸? 그리고 강남 3구 중에서는 송파구가 역시 누적적으로 2.4% 많이 하락했네. 자, 그 다음에 이걸 보세요. 여기서 뭘 보여드리려냐면요. 요게 주간 하락률이거든요. 감정원의, 그러니까 부동산원의 매매 하락률, 전세 하락률이에요. 근데 그동안은 파란색 전세보다 매매 하락률이 더 컸거든. 예를 들어서 8월 24일 날 전세가 0.664 하락할 때 매매가는 0.112 하락해서 더 하락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비슷하다가 최근에 전세가가 더 급락하죠. 더 급락. 지금 돈 못 맞춰갖고 하는 사람, 지금 만기되고 한 사람들, 매매는 안 팔리면 그냥 버팅기고, 그냥 내년에 팔지, 내후년에 팔지, 아니면 내가 놀러 살지. 그렇지만 전세는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사 간다는 사람들 전세금을 줘야 되는데 집이 안 빠져. 그러면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다고. 지금 2년 전에 하여튼 전세값이 폭등했잖아. 그때 계약 임대차 3법 그것 때문에 이중가격 형성됐잖아요. 근데 이제 2년이 지나니까 그게 이제 이제 전세 매물로 나올 거 아니야. 전세 물량으로. 근데 돈을 내줘야 되는데 워낙 비싼 전세금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 돈에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세금을 예를 들어서 7억짜리를 9억에 막 했단 말이야. 근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9억엔 안 들어와. 8억에도 안 들어와. 이제 7억에도 들어올까 말까야. 그러면 2억을 내가 딴 데서 대출을 받든지 해야 돼. 어디다 그 돈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그러니까 전세 하락률이 더 세다니까. 하락이. 매매가 0.27 하락했는데 전세는 0.30 하락했다고.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호가예요, 호가. 저는 호가를 솔직히 중요시하지 않거든요. 왜? 뻥카가 많았어. 근데 이제 하락이 본격화 되니까 이제는 호가가 제대로 된 호가가 나오기 시작했어. 왜? 이제는 막 주등 효과, 아가리 효과를 해가지고 막 뻥카 치가지고 올리는 그런 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지가 맨날 올리면 뭐해? 실거래가로는 하락하는 거래가 막 신고되는데. 이건 전세입니다. 전세도 누가 제일 많이 하겠냐? 부동산원에서 보면요, 송파구가 전세 제일 왜 이거 내가 이걸 링크를 잘못 걸었네. 하여튼 막대기가 맞아요. 막대기가. 송파구가 전세 제일 폭락했네. 그 다음에 강북구가 제일 폭락하고, 그 다음에 강동구 폭락, 성북구 폭락, 은평구 폭락. 그 다음에 KB 기준으로는요, 성북구 폭락, 그 다음에 강동구 폭락, 강서구도 폭락, 관악구도 폭락.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누적적으로 어느 구가 제일 많이 하락했나. 연간, 그러니까 최고점 대비. 자, 제일 많이 하락한 데가 3.3. 서대문구, 그 다음에 송파구, 종로구, 성북구, 은평구 정도 많이 하락했네요. 여기 양천구도 좀 하락 많이 했네. 여기 마포구, 중구도 꽤 많이 하락했고. 그 다음에 KB 기준으로는요, 성북구가 제일 많이 하락했어. 3.9%나 하락했어. 그 다음에 송파구가 두 번째로 많이 하락했고, 그 다음에 강동구 하락 많이 했고요. 양천구, 중구, 그 다음에 강서구, 관악구, 요 정도로. 어쨌든 서울 평균보다 더 하락한 데가 많잖아요. 이렇게 막대기로 하락해. 여기가 서울이잖아, 서울.
저 엑셀 잘하죠? 이거 제가 데이터를 넣으면 되는데 링크 제가 수정할게요. 다음번 할 때는 나올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제가 엑셀로 다운을 넣잖아요. 주간 단위. 그걸 딱 넣었을 때 제가 2020년을 기준으로 2020년을 100으로 놨을 때 올라갔다 내렸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놓은 거 보세요. 놓은 거가 제일 많이 올랐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기울기 보세요. 떨어지는 기울기. 이건 무슨 코끼리 같잖아요. 코끼리. 아, 이거 모자인가? 야, 얘가 코끼리네. 얘는 코끼리. 얘는 코끼리. 얘가 대가리고 여기 눈이 있어. 여기 코야, 코. 얘는 뭐예요? 모자, 햇. 모자. 여기 대가리가 있고 여기 챙. 근데 이걸 보세요. 이제는요. 어디를 불문하고 기울기가 다 폭락해. 기울기가. 이거 잘못하면 2020년 밑으로 떨어진다니까. 내가 볼 때는 한 내년 초 정도 되면 2020년 전, 3년 전 가격으로 떨어진다니까. 부동산은 그 기준으로. 근데 여기 송파구 쪽도 이제 기울기가 커졌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 서울 평균이거든요. 이거 쭉 급하게 떨어지죠. 그 다음에 하락률이 이거 하락률 주간 단위 하락률 점점 매주마다 하락률이 커지잖아. 대단하죠. 근데 얘가 고점이 9월 달부터 시작해 갖고 상승률이 줄었다고. 실거래가가 10월 달에 상투 쳤다니까. 즉 실거래가는 10월 달에 상투 치고 빠지기 있는데 얘네는 하락은 아니고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떨어졌지. 1월 달에 상투 쳤다고. 그래도 1월까지는 오르긴 올랐어. 상승률이 떨어졌어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하락하는 거지. 잠깐 보합됐다가. 자, 저는 실거래가도 중요하지만 KB나 부동산의 호가도 같이 봅니다. 왜? 심리를 할 수가 있거든. 심리도 못 가고 발병 난다. 사람의 심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건 거래입니다. 거래. 이거 거래고 이번 달 10월 달 156건 신고됐어요. 9월 달 578건 신고됐는데 한 열흘 남았어. 그 다음에 8월 달은 673건으로 끝났어요. 어쨌든 600건대야. 이거 잘못하면 지금 513건 신고됐는데 그래도 600건보다 넘으려나? 어쨌든 볼게요. 자, 이게 작년도 구별로 월평균이야. 월평균. 노원구가 작년에 평균 한 달에 730건 신고됐어. 730건. 근데 지금 몇 건? 많이 된 게 45건이야.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이게. 황당하죠? 밑에 거는 전세예요, 전세. 전세는 그래도 존액 많이 돼, 존액. 보세요, 전세가, 보세요, 노원구 8월달 예를 들게, 8월달 끝났으니까. 8월달에, 작년 8월달에 794건 전세가 거래가 됐는데, 올 8월 달에는요 45건 거래가 됐어. 794건에 79건도 아니고 45건이야. 전세만 존액 많이 되고요. 전세만. 사람들이 집 안 사. 전세를 좀 더 살려고 그래. 자, 이거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최근 1년 동안에 월 초부터 60일 동안 신고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를 들어서 9월 달 거는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신고가 된다고. 그래갖고 아직 열흘 남았다는 얘기가 50일 정도 신고가 됐어요. 그걸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까만 게 578건이 9월 달 거예요. 요런 식으로 신고가 된다고. 그래갖고 연말까지 쭉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590건 정도 돼. 아, 이거 아하. 제가 이거 링크를 9월 달 10월 달 바뀌었어. 자, 9월 달이 683건이에요. 9월 달. 요 까만 게 이렇게 빨간 지금 선인 색깔이 바뀌었어요. 요 빨간 거 있죠? 이렇게 빨간 거. 요 네, 바뀌었어. 어쨌든 9월 달은 638건이고 10월 달은 590건으로 하여튼 둘 다 한 600건 안팎에 내가 좀 이거 오늘 열흘 만에 처음 이거 수정 작업해 갖고 그래요. 이거. 그러니까 월이 바뀌면은 월 데이터가 바뀌면 제가 노가다가 많이 들어요. 어쨌든 600건대야. 600건대. 사상 최저 거래량을 계속 갱신하고 있어. 이거 보세요. 7월달 642건 확정, 8월달 673건 확정, 9월달 599건 추정, 6월달에 156건 추정. 됐죠? 그러니까 9월달이 역대 최저가 되겠네. 9월달이. 아직 열흘 남았지만. 왜냐면 578건 신고됐는데 시뮬레이션 하면 12건밖에 안 늘어.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그리고 6월달 7월달에 거래가 15,000, 14,000 이랬잖아. 근데 이때 1000건이야. 10,000건도 아니고 1000건이라니까.
그러니까 뭐 거래가 늘어나면 오른다고요? 거래 늘어나면 더 폭락해요. 왜? 하락 거래가 더 늘어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10월 달에 시가총액 상위 400개 단지 제가 조사를 했는데 상승 거래가 3개고 하락 거래가 22개라니까. 미치겠어. 그것도 상승 거래가 미미한 상승, 하락은 급락. 자, 전세는 꾸준합니다. 요건 아직 4,500건이니까 아직 시뮬레이션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하여튼 평상시처럼 거래가 되고 오히려 평상시보다 많이 되기도 해. 자, 여기서 볼 게 뭐냐면, 자, 실거래가를 보면요. 자, 그린이라는 거는 9억 이하예요. 노도강 금강구 이쪽이겠죠. 자, 여기 9월 달에 먼저 상투치고 빠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핑크는 15억 이상 비싼 놈. 얘는 얘는 거의 11월 달에 상투야. 늦게 쳤어. 자, 보세요. 노도강이 먼저 상투치고 강남 상구나 용산구 같은 데는 뭐 늦게 상투쳐서 15억 이상이야. 근데 얘가 빠지는데 좀 천천히 빠지죠. 그 다음에 옐로우는 9억에서 15억 사이에요. 뭐 강동구, 그 다음에 양천구, 광진구 이런 데들이야. 여기 10월 달에 상투치고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 까만 게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거든요.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가 10월 달에 상투치고 빠지는데 최근 들어서 기울기가 엄청 급하죠. 보세요. 핑크 15억 이상은 별로 안 빠져. 그 다음에 9억 이하도 별로 그렇게 빠지지 않아. 근데 실거래가 지수 이렇게 빠지잖아요. 왜냐면 잘 보세요. 제가 주로 그 동네의 노도강이든 은평구든 그 동네에서 시가총액 큰 아파트들만 골랐단 말이야. 좀 똘똘한 놈들이야. 근데 국토부는 전수조사 하잖아요. 거기에는 나홀로 아파트 20세대인 거, 뭐 70세대인 거 다 있다고. 걔네들이 지금 급락한다니까. 걔네들이. 그러니까 똘똘한 놈들은 덜 빠져. 그래갖고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야, 너 이만큼이나 빠졌냐? 요 정도 차이 나다가 차이가 확 벌어지네? 이래 또 양극화 한다니까, 양극화. 이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의 원래 목적은 이거예요. 이거 거래량 거래 주는 거 보세요. 거래 주는 거 2020년에 6월 달에 15,000건 피크 치고 그 다음부터 줄고 있다고. 지금 뭐 1,000건이 안 돼. 1,000건이 이런데 얘가 상승을 하길 바라는 게 말이 안 되지. 넘어갑니다. 자, 이것도 넘어갈게요. 이거는 연단인데 지금 보세요. 작년까지 올랐죠. 작년까지 이거 연단위로 그러니까 작년까지 올랐어요. 상승률도 그렇게 세지는 않았어. 이거 보세요. 존행 오르잖아. 약하게 오르잖아. 이때도 세게 올랐잖아.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꺾였어요. 지금 올해 내내 꺾이고 있어요. 뭐 잠깐 반등도 했지만 그러면서 거래가 줄는 거 보이죠? 막대기가. 그쵸? 거래가 줄죠. 전세는 그래도 꾸준해요. 분홍색. 제가 요 5,000건을 해놓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바로 위에 있는 2017년에 5,000건을 보세요. 5,000건 미만이 없죠? 2016년 때 보세요. 전행 오르면서 5,000건 미만이 없잖아. 잠깐 쉴 때 거래도 줄었네. 아, 오를 땐 거래가 많이 되고 하락할 때는 거래가 줄는구나. 그쵸? 근데 그러면 거래가 이렇게 줄으니까 당연히 하락을 하지. 그쵸? 근데 지금 상황이 이거 같아. 이거. 그동안 전행 오르다가 이게 버블 세븐 터질 때거든요. 그리고 90년도 노태우 대통령 때는 뭐 실거래가 신고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이런 데이터가 없어요. 거래량 데이터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 8년 넘게 상승하다가 처음으로 하락하는 해잖아. 그게 이거라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잠깐, 그 다음에 서프라임 때 폭락했죠. 이때는 진짜 황당했지.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 양도세 면제 뭐 그런 대책, 금리도 또 내려주고 해가지고 반짝했다가 또 빠져. 3년을 이렇게. 상승하면 거래가 늘어. 하락하면 거래가 줄어. 하락하면 거래가 줄어. 하락하면 거래가 줄어. 맞죠? 지금도 거래가 줄어.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호가는 올려가지고 올 뭐 봄까지 올렸잖아요. 호가를 뭐 5월 6월까지 올렸다고. 근데 실거래가는 계속 빠졌다니까. 오랜만에 방송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세세하게 잊어버렸을까봐 방송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2021년 작년 1월 1년 올 1년입니다. 2년 동안의 그래프인데 요게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예요. 제가 시가총액 상위 100개로 만든 거. 이게 제가 스타 지수라고 했잖아요. 스타 지수. 그다음에 매매. 여기 요거 있죠, 요거요. 요게 부동산원 여기 코끼리 아까 코끼리. 요거 코끼리 여기 매매 요거 코끼리. 그다음에 파란색은 전세 수급 동향. 감정원의 전세 수급 동향, 부동산원의 KBS 전세 수급 동향. 그다음에 빨간 거는 여기 빨간 거 여기 있네요. 매매 수급 지수. 그러니까 감정원의 매매 수급 지수 급락하죠. 그다음에 이거는 KB의 매매 수급 지수. 어쨌든 다 하향이죠.
전세 수급이든 매매 수급이든 두 기간 다 급락을 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이건 거래 건수인데 거래 건수는 없어가지고 의미도 없어. 그리고 자, 요게 1년 이게 2년짜리고요. 요거는 2018년부터예요. 18년부터 여기서 이거 여기 18년부터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다가 약하게 오르다가 작년 10월 달에 치고 쭉 빠지고 있네요. 그러면서 아까 코끼리죠. 이거 코끼리 급락하는 거. 즉 얘가 빠지는데도 얘는 야금야금 오르고 있었다고. 얘가 빠지는데 실거래가는 빠지는데 호가가 금방 안 빠지잖아요. 한 두세 달 몇 달 시차가 걸리잖아. 어쨌든 전세 수급 지수까지 빠지고 매매 수급 지수 빠지고 거래 동향도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고. 자, 이번엔 20년 동안 볼게요. 2000년부터입니다. 2000년부터 여기서 볼 거는 일단 파란 거 전세 수급 동향입니다. 옛날 거. 지금 여러분들 급락하는 거 보이세요? 요거. 이게 지금 이 상황이라니까. 이 상황. 이거라니까 지금 이거. 그 다음에 매매 볼게요. 매매 수급 지수도 계속 빠지죠. 제가 전에부터 여기서 일대 이거 요 밑창까지 내려간다 그랬죠. 요 밑에까지. 왜 그랬냐면 이거 보세요. 내려간 거 보이세요? 여기서 그 다음에 바닥에서 한참 기는 거 보이세요? 이거 밑으로 내려갔잖아. 이렇게. 이제 내려가려고 그래. 이제 여기서 한참 동안 기어야 된다니까. 얘가 급락을 하는 동안 20년 동안의 그 보조 지표들입니다. 자, 최근에 작년 10월 달에 상투 친 거, 요거 추세선, 저항선 받은 거 보이죠? 요겁니다. 요거. 이따 큰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 파란색 지지선 있죠? 8년 지지선. 요거예요. 요거. 근데 이번 5월 달에 깨졌다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산술인데 큰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저항선에 저항받고 지지선 깨지고 요거를 확대한 게 요겁니다. 요거. 일단 요거를 보면 요거 깨진 거예요. 요거 깨졌어요. 요거 깨질 때 여기도 깨지고 나서 서프라임이 왔고 요거 깨졌기 때문에 뭔 사단이 안 되니까 조금쯤에 건설사 부도나 얘기 막 도는 게 제가 볼 때 같은 맥락인 것 같아. 근데 지금 상황은 자, 작년 올해를 잘 생각해 보세요. 거래가 줄면서 올랐죠. 그 다음에 상승률이 점점 떨어지면서 올랐죠. 근데 91년에 그랬다니까. 91년에 거래가 줄면서 올랐죠. 이때 마지막에 오를 때. 그다음에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올랐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버블7 때는요, 거래가 폭발하면서 올랐어요. 상승률이 폭발하면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폭발하다가 여기 얼음땡 한 다음에 폭락을 했어. 근데 노태우 대통령 때는 슬슬슬 오르다가 슬슬슬 빠졌다고 제가 이거 매부리 TV에서도 신문 기사 갖고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슬슬슬 오르다가 슬슬슬 빠졌다가 이제 기울기가 급해지기 시작했어. 이거 조심해야 된다니까. 지금이 A 국면이라니까. 근데 A 국면이 8년 빠졌다니까. 8년. 91년에 빠져가지고 98년 IMF 때까지 빠졌다니까. 연봉으로 치면 8개예요. 8개. 만으로 치면 7년 1개월이네. 7년 1개월. 7년 1개월. 횟수로는 8년이에요. 자, 2021년 10월 달에 8년을 더하면 2029년 10월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책에도 2029년이라고 그랬고, 최근 연초부터는 10월이 상투 친 것 같다고. 2021년 10월 상투 쳤다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2년 전 동월비. 2년 전 여기서 보면은 2년 전 동월비가 꺾이고 나서 6개월 있다가 상투를 쳤고, 이때도 2년 전 동월비가 4월 달에 상투 치고 꺾인 다음에 6개월 후인 10월 달에 상투를 쳤고. 근데 버블7 때는요, 2년 전 동월비 피크랑 지수 피크랑 일치를 해요. 워낙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빠졌으니까. 자, 하여튼 이건 91년이랑 2021년이랑 비교한 거예요. 30년이에요. 만 30년. 노태우 대통령 때랑 비교한 거예요. 자, 이거는 2006년이랑 2021년이니까 15년입니다. 즉, 1991년, 2006년, 2021년 정확히 15년 텀이에요. 신기하죠, 이것도. 그리고 하락률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하락률이 다시 커져요. 요 하락률이. 그리고 10월 달은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몇 개 안 됐으니까 하락률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자, 아까 얘기했던 게, 일단 요 최선 다 맞는 거를 확대하면은 이렇게 돼요. 자, 여기 10월 달에 저항 받는 거, 그 다음에 요 지지선 깨진 거, 요거. 자, 이따가 마지막에 요걸 다시 갖고 올 거예요. 오늘 제가 제목에다 한 게 왜 노태우 때 그 상투보다 지금이 더 위험한가, 그 얘기를 요 차트 갖고 다시 할게요. 일단 다 마무리까지 짓고요.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면 1, 2, 3, 4, 5가 끝났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새로운 상승파가 시작됐는데, 자, 요 파등만 보면, 자, 노태우 1파, 김영삼 2파, 노무현 3파, 이명박 4파, 문재인 5파, 끝! 즉,
1파에 대한 되돌림, 3파에 대한 되돌림, 5파에 대한 되돌림은 없어요. 이거는 전체에 대한 되돌림이에요. 요 구조예요, 요 구조.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즉, 노무현 대통령 때 보면요, 1, 2, 3, 4, 5, 5개 상승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1, 2, 3, 4, 5, 5개 상승파, 하필이면, 오세훈, 그다음에 보수 대통령, 좌파가 정권 잡으면, 폭등하고, 보수가 정권 잡으면 폭락을 하더라. 김영삼 대통령 폭락, 이명박 대통령 폭락. 근데 저기 김영삼 대통령이 좌파예요, 우파예요? 헷갈리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때 검찰총장 했으니까 좌파 아닌가? 장난친 거예요. 재밌죠, 이 차트가. 그 다음에 금리, 최근 들어서 금리 전형 오르잖아요, 금리가. 근데 바닥에서부터 오른 지 한 1, 2년 있다가 상투를 쳤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바닥에서 금리가 오른 다음에 주가도 같이 올랐어. 그러다가 한 1, 2년 오르니까 못 견디고서 아파트가 폭락을 하면서, 왜?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똑같죠? 똑같아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연중에 어떻게 움직였나. 예를 들어 2013년 좀 약했잖아요. 2013년은 이제 바닥치고 이제 벗어나는 국면이야. 자, 2013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3.7%에게 조금 올랐네. 자, 그 다음에 연두색, 그 다음에 2014년 보면요, 1분기, 2분기, 조정받았네. 그 다음에 3분기, 4분기 5.5% 올랐네. 조금 더 올랐네. 자, 이번에는 2015년 하늘색. 자, 1분기 오, 2분기 오, 3분기 오, 4분기 오 하다가 조금 밀렸다. 어쨌든 17% 올랐네. 7%. 2015년 센데 아직은 박근혜 대통령 때예요. 자, 2016년 볼게요. 2016년. 자, 좀 지우고. 자, 2016년 이게 주황색입니다. 주황색. 자, 연초에 좀 빠졌네. 그러다가 우와 엄청 올랐네. 3분기 우와, 5분, 그 다음에 4분기는 좀 밀렸네. 어쨌든 연간으로는 10%나 올랐네. 이때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에 탄핵이었죠? 자, 2017년 볼게요. 2017년은, 연분홍, 연분홍. 자, 1분기, 2분기, 우와. 3분기, 우와. 4분기, 우와. 뭐야, 20%야, 20%. 2017년이 연간으로 최대 폭등이네. 이거 물가까지 감안한 실질지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볼게요. 2018년 까만색. 자, 1분기. 문재인 대통령. 2분기 조정. 김현미 장관이 좀 눌렀나? 3분기 폭등. 야, 이때 2018년 여름이 진짜 황홀했죠. 이때 사람들이 휴가장 가고 막 집 보러 다니라고 난리였어.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소폭 조정. 이때 김현미 장관이 아마 9.13 대책인가 발표했을 거 그랬을 때. 어쨌든 좀 겹쳤네. 얘가 15.4%. 그래도 했네. 자, 2019년입니다. 2019년 초록색. 자, 1분기 박살이네. 이게 아마 12.16 대책이었을걸? 그래갖고 그 다음 해에 빠졌단 말이야. 그 다음에 5월달까지 빠졌다가 존행 올라갔고 2분기는 폭등이야. 폭등. 3분기 폭등. 분노의 폭등. 뭐야, 4분기까지 폭등. 우와, 16.8%. 2019 명목으로는 더 올랐어요. 그 다음에 찐분홍색 2020년입니다. 재작년 연초에 하락. 그 다음에 빠지다가 2분기 플러스 급반등. 3분기 급등. 4분기까지 급등 11%. 우와, 대박이다. 자, 2021년 작년입니다. 작년이에요. 파란색. 1분기 와, 작년이에요. 작년 초에 올랐어요. 2분기 우와. 3분기 우와. 4분기 우와. 뭐야, 1년 내내 올랐네. 1년 내내 몇 프로 올랐어요? 15.6%. 작년에. 자, 올해입니다. 올해 1분기 에게 뭐야, 초장부터 막.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됐어요. 대통령 됐는데 뭐야, 2분기 또 마이너스야. 3분기 또 마이너스야. 4분기 일단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어. 마이너스 8.1%예요.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윤석열 대통령 각하. 어쨌든 넘어갑니다. 이것도 재밌는 그래프죠. 요거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처음에는 여기다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랑 이명박 대통령이랑 다 넣을게요. 지금은 상승한 국면만 따지느라고. 자, 5년 동안에 1년, 2년, 3년, 4년, 5년인데 노태우 대통령 때는요, 1년 우와, 2년차 우와, 3년차 대박,
4년차 91년 4월달 상투치고 연말에 폭락, 그다음 어쨌든 폭락. 이때 보세요. 거의 1년 반을 갖다 폭락을 한 거 보세요. 자,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분홍색입니다. 자, 1년차 올랐어. 2년차 뭐 사이드웨이 쉬었어. 3년차 폭등. 4년차 폭등. 버블세븐 얘 무너졌어. 박살. 그래도 74%나 올랐어요. 노무현 대통령 100.6%, 106%.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89%. 왜? 100에서 시작했으니까 89%. 이거 물가 반영한 거니까 명목은 더 올랐어요. 자,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시작부터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네. 95.7이에요. 즉 마이너스 4.29야. 아이고, 부동산 올려달라고 강남에서 다 찍어줬는데 넘어갑니다. 자, 이제 다시 아까 차트 뭐 때문에 갔냐면 요겁니다. 요거. 자, 이 차트에서 제가 아주 이번 하락장이 얼마나 무서울 건지 제가 예측을 해볼게요. 자, 노태우 대통령 때 보세요. 1년 오르고 2년 오르고 3년 오르고 4년 오르고 5년차는 빠졌어요. 자, 그런데 빠졌죠. 그 다음에 올랐죠. 살짝 올랐죠. 그 다음에 박살났죠. 잘 보세요. 노태우 대통령 때는요, 마지막 1년 상승률이 50.3%야. 물가까지 반영한 거예요. 실질지수예요. 자, 그런데 얘가 이 1년치를 빼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거의 8년 가까이 걸렸어요. 8년. 91, 2, 3, 4, 5, 6, 7, 8. 그것도 IMF가 와서 깬 거라고. 그리고 알고 보니 또 그게 또 바닥이야. 즉,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해의 상승률을 잡아먹는데 8년이 걸렸다고. 8년이. 자, 그 다음 노무현 대통령도 마지막 버블세븐 때 무섭게 올랐잖아. 마지막 노동강도 무섭게 올랐고. 그런데 요 1년차, 마지막 1년차를 하락하는데, 자,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도 마지막 해는 빠졌어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면서 더 빠졌어. 서프라임 맞아갖고. 근데 이거 안 깼어요. 1년 반등했어. 그 다음에 조금 더 빠졌어. 그 다음에 확실히 깼어요. 자, 요 마지막 1년치를 깨는데 몇 년 걸렸어요? 5년. 물론 6년 빠졌는데 5년 동안은 1년치를 안 깼다니까. 이해 가세요? 자, 그런데 지금 그때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상승률은 33%예요. 33%.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때는 50%야. 근데 작년 상승률, 작년 문재인 대통령 때 상승률이 12.8%야. 마지막 해. 이게 2021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해보면, 자, 보세요. 작년 1년 동안 상승이 이만큼이죠. 하락 이만큼이에요. 이거 여차하면 올 연말에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밑에 상승률을 보면요, 작년에 12.8% 올랐는데 올해 8.1%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 5%만 빠지면 얘를 깬다니까. 즉 1년 동안 상승한 거를 1년 동안 빼버리는 거야.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1년 동안 상승한 거를, 자, 보세요. 1년 동안 상승한 거를 빼는데 5년이 걸렸다고. 5년이. 6년째는 더 깨고 내려갔고 6년을 빠졌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 차에 뺐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상승률을 보세요. 자, 37% 올랐죠. 9% 빠졌죠. 17% 빠졌죠. 15% 올랐죠. 7% 빠졌죠. 9.6% 빠졌죠. 즉 이걸 다 합치니까 요거 하나 빠졌다니까.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때 볼게요. 노태우 대통령 때 보면요, 요렇게 볼까? 요렇게 보면요, 마지막 상승률이 이게 89년이야. 90년 폭등이에요. 폭등. 근데 그 다음에 빠졌는데 이만큼 빠졌죠. 안 깼죠. 그 다음에 반등했다가 마지막에 깬 게, 여기다가 제가 빨간 줄을 거놨잖아요. 이게 엑셀로 함수로 만든 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마지막 상승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물가를 감안하고도 50%야. 그러니까 물가 감안 안 하면 한 60% 될 거라고. 물가가 10% 정도는 올랐을 거라고. 90년대에는 연간 물가 상승률이 10% 넘었을 수도 있어. 근데 빠질 때 91년 하락, 92년 하락, 93년 하락, 아무리 빼도 1년 상승을 안 뺐다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올 한 해가 작년 걸 다 빼버릴 것 같다니까. 아직 이거 9월
이거 9월 것까지만 거의 반영이 된 거예요. 11, 12, 3개월 동안 합쳐서 한 4, 5% 빠지면 작년 1년 거를 빼먹는다고. 즉 여기서 기술적 분석 들어갑니다. 기술적 분석이 뭐냐면 잘 보세요. 이때는 왜 8년 동안 빠졌는데 1년치를 다 안 뺐을까? 왜? 대세 상승 중이거든. 대세 상승 중에 1파, 2파야. 아직 3파가 남았어. 먹을 게 남았다고. 그러니까 덜 빠져도 돼. 그 다음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왜 1년 동안 상승한 거를 5년 동안 안 깼었을까? 왜냐면 이건 3파고 이건 4파잖아. 4파는 5파가 남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먹을 게 아직 많이 남았어. 그러니까 이때 덜 빼도 돼. 기울기가 상승한 기울기보다 하락한 기울기가 낮고 상승한 기울기보다 하락한 기울기가 낮아. 근데 이번에는 지금 빠지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모든 파동이 끝났다니까. 여기서 5파가 끝났다고. 여기서 요 엘리어트 파동의 이론을 보면 1, 2, 3, 4, 5 하면 끝이야. 끝. 이거는 뭐예요? 이 전체에 대한 조정이라고. 이거에 대한 조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오는 하락이 그동안 우리가 몇 년 동안 봤던 상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봤던 상승보다 하락이 훨씬 클 거라니까. 이때는 빠져도 찔끔찔끔이야. 이거 보세요. 이때 보세요. 이렇게 올랐는데 빠지는 게 찔끔찔끔이라니까.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락 상승이 이만큼인데 하락이 찔끔찔끔이야. 뭐 크게 하락 20% 넘은 적도 없어. 근데 이번에는 상승이 20% 넘은 적이 없죠. 다 10%대야. 그럼 여기서 10%씩 빠지면 상승한 거랑 맞먹는 하락이 나온다고.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 자, 요 차트 네이버 카페에다 올려놓으니까 제가 부동산 방송을 자주 못하고 제가 작년 말 올 초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부동산 방송 많이 올렸잖아요. 왜? 사람들이 아직은 긴가민가. 이거 꺾인 거야 안 꺾인 거야. 근데 상승론자들은 아직은 뭐 폭등한다 그러고 앞으로 뭐 하락할 일이 없다 그러고 부일 남은 뭐 어쩌고 뭐 김재경 소장을 어쩌고 그다음 무슨 교수도 나오고 무슨 뭐 건산년 뭐 나오고 뭐 이은영 하여튼 수십 명 나와가지고 맨날 상승한대.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니거든. 작년 10월달에 이미 상투치가 꺾여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열불 터져가지고 막 하루에도 막 5개, 6개, 10개씩 올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하락한다고 안 해도 누구나 다 알아. 제가 볼 때는 지금 유튜버들 상승론자든 하락론자든 특히 있잖아요. 쇼킹 부동산이나 그 다음에 누구지? 라이트하우스나 내가 볼 때 구독률이 엄청 떨어졌을 거야. 여러분들 하락이 확실해지면요 하락론자들 안 봐도 돼. 사람들 엘리엇 안 봐도 다 알아. 뉴스에서 맨날 떠들어. 어저께도 폭락한다고 그러고 이거 뭐 연끌도 큰일 났다고 그러고 다 태세전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제가 부동산 방송을 자주 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저는 아무리 빨리 사도 제가 3, 2, 3 전법 쓴다고 그랬거든요. 매부리에서도 8년 하락하는데 3년 빠지고 2년 반등했다가 다시 3년 빠지고. 근데 그 2년 반등할 때 들어갈지 안 볼지는 지금 1년 빠졌잖아요. 앞으로 2년은 더 빠질 거야. 그때 가서 보자고. 저도 살 수도 있어요. 저는 8년 있다 살 계획인데 90년대 8년 빠질 때 있죠. 이거 여기 보세요. 이거 얼마나 웃기냐면 이거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런데 KB 보면요 이렇게 빠져갖고 이거 깨고 내려간다니까. KB 부동산은 그래요. 근데 서초구는요 여기서 요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올라버려. 즉 IMF 때 저점을 다른 데는 다 박살나고서 이렇게 빠졌는데 서초구는 91년 고점을 IMF 때 안 깼다니까. 그러니까 서초구는 정말 단단한 놈들이 붙어있는 거야. 작전 세력이. 얘네들 이렇게 빠질 때 얘는 서초구는 옆으로 기드라니까. 그 다음에 얘가 살짝 반등할 때 얘는 치고 올라가. 그 다음에 IMF 갖고 박살나는데 얘네는 빠지는데 이 고점을 안 깨더라니까. 그 다음에 올라갔다니까. 그래갖고 강남구랑 서초구랑도 차이가 심해요. 서초구가 더 많이 올랐어. 송파구는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보세요. 3, 4, 1이었거든요. 2, 1, 3이었거든요. 저는 이거를 3, 2, 3으로 봐요. 근데 1년 지금 빠졌잖아. 1년. 그럼 앞으로 2년 더 빠진다고. 근데 2년 빠질 때 기울기가 이 급한 기울기가 나온다고. 급한 기울기가 서프라임 같은 게 뭐가 나올 것 같아. 우리나라 진짜 건설사가 부도가 나든지. 그래서 제가 자주 방송 못하는 거고 엑셀 하는 데서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또 멤버십 하다 보니까 멤버십 하루에 3개는 기본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엑셀 작업하고 HTS 작업하고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려요.
거기다 공개 방송이랑 멤버십이랑 같이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부동산 방송은 여러분들 제가 부동산이 열의가 시거나 그게 아니라 제가 안 해도 이제 누구나 다 개나 소나 다 알아. 이제 개나 소나? 아, 여러분들 꼭 비하시킨 것 같네. 개나 소나 하지 않고 좀 개나 소나는 취소. 기나 고동이나 그게 아마 충청도 사투리인가 그럴 거예요. 개나 소나 안 그러고 기나 고동이나. 기나 고동은 괜찮잖아요. 또랑에 가면 개 잡고 고동도 잡고 막 그러잖아요. 맛있잖아 그거. 개나 소나 그러면 좀 약간 비하시키는 거. 일단 개나 소나 기나 고동이나 뭐 남녀노소 뭐 다 알아. 그러니까 엘리엇이 안 해도 하락하는 건 아는데 제가 진짜 특별한 일 있거나 그러면은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폭등한다고 막 또 가지고 나 집 샀어요. 폭등합니다. 막 떠들고 있겠지? 저 집 팔기 전까지는 폭등론자였어요. 엄청나게 어그로 끌었어. 근데 지금은 맨날 폭락론자잖아. 이제는 폭락론자 얘기도 별로 안 해. 어쩌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올려. 근데 나중에 제가 집을 사면 또 폭등론자가 된다니까? 제가 집을 샀는데요. 여기에 입지가 어떻고요? 아, 여기서 한강이 보일랑 말랑 하고요. 우리 옆동에 티아라 지연이 살고요. 막 개거품 물고 폭등론자로 바뀐다니까. 근데 지금은 멀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섭섭하더라도 좀 용서해 주세요. 자, 요 정도까지 마치고, 네. 자, 오늘 제목 올해 폭락이 노태우 노무현 상투보다 무서운 이유. 이제 알겠죠? 마지막에 한 거 있잖아요. 1년 상승을 빼는데 8년이 걸렸어. IMF 때는 8년 동안 1년 오른 걸 뺀 거야. 그 다음에 노무현 상투는 1년 오른 거를 5년 동안 뺐다니까. 5년 만에 1년 상승을 뺐다고. 근데 지금은 1년 만에 1년 상승을 뺄 것 같아. 느낌이. 물론 연말에 가서 다시 방송할게요. 연초 되면 이제 올 연말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 깰 것 같지는 않고 거의 간 다음에 내년 초면은 마지막 8년차 상승을 깰 것 같아. 그럼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는요, 예를 들어서 90 잠깐만 얘기를 다시 들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자,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서 샀어요. 노태우 대통령 때 샀어. 그래갖고 존액 먹었어. 근데 상투네? 근데 이 사람이 본전되는데 8년 걸렸다고. 1년 동안 오른 게 다 까먹는데 8년 걸렸다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연초에 샀는데 1년 먹었어. 와, 신난다. 근데 이게 빠지네? 근데 이걸 본전되는데 5년 걸렸다고. 5년.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는요, 연초에 샀어. 1년 동안 올랐어. 얼마? 12% 올랐어. 근데 1년 만에 본전된 거야. 1년 만에. 이해 가세요? 노태우 대통령 때는요, 본전되는데 8년 걸렸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본전되는데 5년 걸렸고, 윤석열 대통령 때는요, 본전되는데 1년밖에 안 걸린다니까. 이게 오파가 그러니까 1파는 8년 걸렸어요. 3파는 5년 걸렸어요. 5파는 1년 걸려요. 이게 무서운 거니까. 이런 분석을 세상에 누가 하냐고. 이거는 100만 불짜리예요. 그리고 아파트는 단위가 크단 말이야. 저는 제가 판 가격에 절반 가격에 살 거라고 저는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주고 꾸준하게 맨날 와서 볼 필요도 없어. 부동산 하는 분들이 주식 환율 맨날 방송하는데 그걸 와서 볼 필요는 없고, 한 보름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엘리엇이 뭐 써놨나 부동산. 그래서 항상 요 배경을 쓰니까 놓치지 말고 보시면서. 엘리엇이 얘기 안 해도 이제 개나 소나 다 알잖아. 뉴스에서 맨날 떠들어주고 이제 얼마나 더 폭락하냐, 언제까지 폭락하냐. 이제 막 폭락했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이제 막이야. 벌써 1년 됐어, 하락한 지가. 최근 한 2달 하락한 줄 아는데 절대 아니에요. 계약서는 이미 작년 10월달에 상승 쳤다니까. 호가만, 주등 호가만 연초 5월, 6월까지 계속 올렸지. 팔리든 안 팔리든 우리 아파트 올려야 돼. 그래서 막 3억 받고 4억 더 해가지고 막 실거래가는 8억 되는데 막 15억에 올려놓고 13억에 올려놓고. 근데 결국 실거래가로 다 돌아온다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열강 했죠. 열강. 네, 열강. 바카라의 이거는 판타지 보이 뉴 바카라. 네. 저도 뉴 바카라가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요즘에 바카라 옛날 음악 듣다 보니까 우리 형님이랑 아버지 이분들이 듣던 걸 주워 듣던 게 있어갖고 옛날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엘리엇 방송 부동산 방송 오랜만에 해갖고 제가 또 한 일주일이나 열흘 있어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참아주시고 엘리엇 잊지 마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부동산 계속 응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대세 하락이기 때문에 제가 안 올린 거야. 대세 상승이냐 대세 하락이냐
고민될 때는 제가 막 열변을 토하면서 대사이야기를 막 떠들어. 매일 그것도 하루에 오전 오후 막 서너 번씩. 근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솔직히 할 필요도 없어. 누구나 다 아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